안녕하세요. 저희 에비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개의 공화국이 있는데, 친러 성향의. 거기를, 러시아가, 독립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오늘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뭐 1.35%, 또 1.83% 이렇게 빠졌고요. 뭐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결코 쉽지 않은 장이었고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먼저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네, 역시나 세계선을 먹은 종목들은 강해요. 기준선, 전환선, 241선. 우리가 보는 게 기준선, 전환선, 241선 셋 중에 두 개를 먹으면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근데 셋 중에 세 개를 다 먹었을 경우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쨌든 제가 방송을 빨리 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사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시간의 거래에서 사신 분들은 뭐 오늘 뭐 15%까지 갔었고 심지어 종가도 6%로 끝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얘도 그렇지만 그 SMCNC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저께 3개 모았죠. 여기 241선, 기준선, 전환선에 61선까지 이렇게 3개 할트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5.64까지 갔었고요. 네, 오늘 다 시초가는 다 낮게 형성됐지만 예, 아까 SH 에너지 화학 빼놓고 뭐 얘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낮게 형성이 됐지만 결국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전환선을 지지를 받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걸 깨지 않고 여기까지 깨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오히려 저기 전환선 근방에서 매수 타이밍을 선택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 네, 요거를 어저께 선택하신 분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요거 저라면 이제 241선 근방에선 사겠지만, 저는 이것을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결과적으로 오늘 4%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선을 먹어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위에 선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좀 힘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위로 나와주면은, 물론 강한 시그널이 되겠죠. 네, SMH 화학인가요? 예, SH 에너지 화학처럼 이렇게 아예 선들을 위로 다 먹어주면은 오히려 강하게 간다는 신호지만 갤럭시 SM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약했다. 그리고 CU 메디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직 여기까지 터치는 안 했지만 예, 오늘 뭐 장이 안 좋았고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기준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얘 같은 경우는 홀딩이겠죠. 만약에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얘 같은 경우는 홀딩입니다. 네. 그리고 녹시자 MS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얘는 본인제 상단선에 거의 뭐 터치했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좀 약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 상황까지 안 좋아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모습. 예, 얘 같은 경우는 최소 기준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뭐 얘 같은 경우는 8,500 이게 얼마죠? 기준선이 8,525잖아요. 예, 8,525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8,525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이미 이렇게 금방에 이거 뭐 딱 터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3% 정도 이내까지 범위에 들어오면요 터치를 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든지 선의 3% 이내는 터치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선과 선의 간격이 큰 경우 더 그렇습니다. 예, 파버나인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미 241선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뭐 오늘 장도 안 좋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재차 볼린전 상한선, 기준 전환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이거는 뭐 당연히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죠. 예, 얘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689원, 예, 121선까지도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하단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장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장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많이 밀리는 거고요. 장 상황이 좀 나으면 예, 선방해주면 좀 덜 밀립니다. 그 차이겠죠. TS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거는 좀 여 위에까지 아직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오늘 뭐 8.47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2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요거는 그래도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좀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종목을 한번 노릴만 했던 거죠, 사실. 네, 얘 같은 경우는 뭐 기준선 전환선 자체도 기준선 전환선이 아니라 241선 그 빨간색이니까 전환선이잖아요. 1175원하고 1184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깨지 않는 이상은요, 얘는 뭐 온고잉이고요. 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재차 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좀 예의주시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좀 보려고, 이제 거래량이 좀 많고 요거를 좀 뚫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선 전환선을 통과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게 기준선 전환선 241선 중 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하고 61선까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61선을 굉장히 처음으로 뚫었죠. 이때 뭐 거래 정지 나오고 처음으로 뚫었는데, 문제는 121선에 터치를 했다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 좀 그 방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 얘를 차라리 살 때 안전한 방법은요, 요거를 이렇게 통과했죠. 요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이렇게 121선을 완전히 먹고 났을 때 이제 다시 그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면 241선 근방까지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릴 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밑에서 받쳐주는 지지선이 그래도 너무 멀리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뭐 라인들이 다 1,400원 근방에 있잖아요. 예, 기준선 뭐 1,462, 전환선 1,482, 뭐 다 지금 보면은 1,400원 근방에 있기 때문에 예, 좀 갭이 큽니다. 요 갭이. 요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가면은 크게 갑니다. 왜냐하면 갭이 크니까 저항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선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그래도 밑에 좀 받쳐주는 게 좀 어느 정도 뭐 5% 이내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게 두 개를 먹었지만 얘도 지금 볼린저 상한선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뭐 가도 다시 한번 볼린저 상한선을 치러 가는 거죠. 지금 볼린저 상한선이 지금 6.05% 위에 있습니다만, 예, 그 정도를 다시 한번 치고 다시 밑으로 빠질 확률도 충분히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볼린저 밴드 자체가 좀 수렴으로 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좀 다지고 나서 수렴이 됐죠. 여기서 이렇게 넓었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걸 수렴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안정적으로 됐다가 시그널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이게 지금 벌어진 거예요. 변동폭이 크면 볼린저도 벌어지기 때문에. 네,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수렴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기회를 보는 게 좋고요. 굳이 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여기 기준선을 깼을 때 다음 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선을 깬다는 얘기는 음봉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날 최소한 전날 종가보다는 한 번은 위로 가기 때문에 그때 털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매도 시그널인데, 지금은 뭐 이 시그널 저 시그널도 아니고 사실 매수 시그널은 맞긴 하지만 이 위에 볼린저 상한선을 치고 왔기 때문에 좀 확률적으로는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부강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을 보게 되면은 기준선, 전환선 이렇게 두 개를 먹었죠. 그리고 지금 볼린저 상한선과 61선 같이 먹어줬지만 121선을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거 작년 9월 말쯤에 이때 한번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거의 진짜 4개월 만에 지금 이 부근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3% 이내라고 볼 때, 여기 지금 오늘 고점과 예, 그 121선이 예, 3% 이내라고 볼 때 이미 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재터치를 하러 갈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 뭐 수렴도 나와줬고요. 요거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만 요것보다는 못합니다. 시그네틱스. 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좀 약하게 뚫었긴 했지만 요 빨간 거하고, 그러니까 전환선 기준선하고
볼린저 상한선이 제일 윗선인데 그걸 몸통으로 먹어줬단 말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률이 있다. 게다가 거래량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있어줬는데 또 잠잠해졌다가 다시 거래량이 한 4, 5배 정도 많아진 경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재상승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강약품보다는 더 강해 보인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보다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근데 밑에서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좋지. 그러니까 얘 장단점이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이 12,110원. 그러니까 얘는 지금 600원 언더에 그래도 받쳐줄 만한 선이 있는 거예요. 예, 볼린저 상한선도 12,279. 그러니까 12,300원 정도잖아요. 그럼 밑에서 받쳐줄 저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그네틱스도 근데 얘가 더 유리하네요. 그죠? 시그네틱스도 바로 밑에서 받쳐주는 선이 1.98% 밑에 있고 하니까 이게 더 낫네요. 딱 봐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부강약품. 근데 주식은 뭐가 잘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먼저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 전환선 먹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상한선하고 60일선도 먹었는데 121선 부강약품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예, 부강약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단지 이 선과 선의 갭 차이뿐이지 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20선 터치를 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위에가 무거울 수 있다. 근데 일단은 5,000원까지 다시 120선 부분까지 다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얘를 산다라고 한다면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할 때 장중에 그때 보면은 241선까지 갈 확률이 있다. 근데 그것도 장이 좋아야지 그렇게 잘 가는데 장이 안 좋은 확률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좀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이 2개만 먹었기 때문에 3개 먹으면 확실히 강한데 2개는 조금 꺼려지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오늘 새로 본 종목 중에서는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예. 이렇게 사실 요거처럼 이렇게 241선 기준선 전환선 3개 먹어야지 좀 강해요. 예. 근데 이미 이거는 지나간 거고 SMCN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요것도 241선 기준선 전환선 이게 3개 먹었지 않습니까? 이날 전날에 이런 경우가 강하지만 근데 오늘 이제 새로 본 것 중에서는 시그네틱스가 그래도 제일 나아 보인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요즘에는 좀 장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시에 사는 것도 좀 꺼려집니다 사실. 왜냐면은 지금 언제 진짜 전면전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거를 전날 산다는 것도 미국 시장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도 좀 꺼려지는데 그래서 사실 아침 일찍 바로 아침 일찍 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에 봤는데 얘가 여기까지만 밀렸다가 예를 들어서 기준선까지만 밀렸다가 2,390원이네요. 2,390원까지만 맞나요? 예, 맞네요. 2,490원까지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때 무조건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2,430원 언더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괜히 시간에서 샀다가 제가 요즘에 사실 개인적으로 SDBIO 센서에 꽂혀 있는데 SDBIO 센서 같은 경우도 어저께 예를 들어서 53,000원 끝났는데 오늘 시가가 51,600원이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53,000원 넘겼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고 오늘 51,700원인가로 끝났는데 예. 이게 어저께 시간에서 계속 53,000원으로 갔는데도 오늘 새벽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개파랗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SD바이오 센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컨센서스적인 측면에서 보고 조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기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예. 어찌됐든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이렇게 잘 하시다 보면은 예,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